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수요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방문 중 피습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긴급 수술 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당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급습한 6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강진으로 현재까지 57명이 사망하고 5만 7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도 매몰자와 중상자가 많아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여객기가 착륙 도중 지진 피해를 도우러 가려던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해 5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하네다 공항으로 가려던 국내 항공편이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전북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단지를 방문했다 피습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 뒤 회복 중입니다. 서울대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현재 이재명 대표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 긴급 수술을 받은 이재명 대표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2시간 동안 수술을 마치고 의식은 회복됐지만 아직까지 면회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대표는 흉기에 찔리면서 크게 손상된 목 안쪽 정맥 혈관을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 수술 과정에 대한 민주당 대변인의 브리핑 먼저 듣고 오시죠. 수술명은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입니다. 뇌경정맥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서 관을 삽입한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네, 피습 직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이 대표는 가족과 의료진의 상의 아래 헬기로 이곳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민주당은 현장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출혈이 우려돼 서울로 이송해 치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현재 병원 앞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경찰 경력이 배치되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요. 맞습니다. 당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긴급 의원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 자리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수술 경과와 어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직접 설명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대표 부재에 따른 앞으로 당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이 대표 쾌유를 바라는 발언 외에 정치적 해석이나 범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달라고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차질 없는 당무 집행 의지를 강조하며 내부 동요 차단에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건강 그리고 치료 상황에 따라 총선을 90여일 앞둔 민주당의 주요 당내 현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피습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최고위원들은 수사당국을 향해 사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급습한 60대 남성은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이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내용은 박상우 기자입니다. 노란색 마스크에 안경을 쓴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급습한 60대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수사본부가 꾸려진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했습니까?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 씨는 체포 당시에도 인적 사항 등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 본격 조사가 시작되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범행 당시엔
길이 18cm짜리 흉기를 미리 상의 재킷 주머니에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미수입니다. 경찰은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특정 정당 소속의 당원인지 배우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부산지검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상태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과 관련한 소식,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우선 아무도 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잡혀 있었던 정치권 일정들 다시 좀 조정이 불가피하겠죠? 네, 맞습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통령 신년 할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2개월 만의 만남이자 이 대표의 첫 신년 인사회 참석이라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이게 불발된 겁니다. 또 매주 화요일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여야 2+2 협의체 회동이 어제 급하게 취소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정됐던 대구 신년 교례회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정치권 일정뿐 아니라 다음 주 이재명 대표 재판 일정도 잡혀 있는데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최근 민주당 상황을 보면은 분당 이야기 나올 정도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사실 좀 이제는 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그러니까 1월 첫 주가 민주당 내용의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내일 중으로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이 대표에게 통합 비대위 구성 등 최후 통첩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표 피습에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는 입장을 낸 이낙연 전 대표 탈당 관련 기자회견을 미룬 걸로 전해지는데 신당 창당 속도 늦춰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원칙과 상식도 아직 확정된 기자회견 일정이 없다면서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피습 피의자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피의자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처음 근처에 나타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13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를 만나러 갔을 때인데요. 이 대표가 차량을 타고 떠난 직후 파란색 왕관을 쓴 남성이 보이는데 바로 피습 피의자 김모 씨입니다. 또 그제 이 대표가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현장에 있었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으로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는 진술까지 더해져서 계획범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계획범죄성 정치적 테러일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또 김 씨의 신원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10여 년간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했던 인물로 주변 상인들은 김 씨의 영업이 잘 안 돼서 최근 월세를 밀리기도 했고 잘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고 성실하게 잘 했었거든요. 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실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정치인을 향한 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과 가장 유사한 사건으로는 지난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커터칼로 공격당한 사건이 꼽힙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 서울 신촌에서 지방선거 유세를 하던 박 전 대통령은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이 11cm 정도 찢어졌었는데요. 그리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신촌에서 유세 도중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한 바 있습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018년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다 폭행을 당한 사건 등도 있었는데 양극화된 정치가 낳은 산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병주 기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을 두고 경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선거 기간이 아니면 정치인은 근접 경호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경찰은 주요 인사에 대한 전담보호팀을 조기에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연장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부산 가덕도 현장에는 사법경찰 등 40여 명의 경력이 투입됐습니다. 당대표급 정치인들의 공개 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경비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은 우발 상황 및 인파교통 관리 등을 위해 경찰관 41명을 배치하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경찰의 경호와 경비 태세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평상시에는 당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에 대해 별도의 경호팀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전담 경호 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 행사 일정이라 당대표와 지지자들의 접촉을 경찰이 선제적으로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정치인 피습을 막기 위해 주요 당대표 등의 신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담 보호팀을 조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담 보호팀은 24시간 밀착하는 경호 인력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당 측과 사전 협의해 안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야도 한 목소리로 정치 테러를 규탄하고 이 대표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에 곧바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파악하고 빠른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 테러를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새해 첫 일정으로 대전을 방문 중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전말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도 SNS를 통해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충격에 빠진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와 평산마을에서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대표의 상태를 걱정하며 지도부의 쾌유를 위해 집중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7명이 이번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무너진 건물이 많고 건물이 200채가 불에 타면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7층 건물이 그대로 쓰러진 일본 이시카와현을 덮친 규모 7.6의 강진 이후에도 여진은 200회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안이 붕괴되면서 주택 수백 채가 무너졌고 그 밑에는 자동차가 깔렸습니다. 강진 직후 발생한 화재로 건물 200동이 사라졌습니다. 실화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깥 창문하고 미닫이 다 무너지고 막 다 깨지고 하니까 어젯밤 11시 기준 사망자는 최소 57명으로 늘었고 중상자도 20명이 넘습니다. 행방불명된 사람은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고 매몰자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現時点で救助を求めている件数は約120件ある。石川県、新潟県などにおいて合計955カ所、57,360名の方が避難をされておられるというふうに承知をし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는 현장 접근로를 확보해 생존자 구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도로가 망가져 구조대 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과거 사례를 볼 때 진도 7과 같은 수준의 지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일본에선 안타까운 소식이 더 전해졌습니다.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이륙하려던 일본 해상청 비행기가 여객기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빠르게 대피했는데 해상청 비행기에선 5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착륙하려던 비행기 동체가 새빨간 불길에 휩싸입니다. 몇 분 뒤 사람들이 비행기 밖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어제 오후 5시 47분, 일본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와 이륙하려던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スーツケースはもういいっつって早く早く出てってそういう叫び声が聞こえました。だから荷物取ろうとしてる人もそう鍵も燃えちゃったんで。あ、家にも入れない。荷物は燃えたんですか？全部。 다행히 사고 발생 8분 만에 여객기 승객 379명은 모두 탈출에 성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14명이 부상을 입고 4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해상청 항공기에서는 기장만 탈출에 성공하고 정비사 등 5명은 숨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着陸許可ですとかが出てたかという管制との通信については、これもう事故原因の根幹に関わることですので、今のところちょっと申し上げられませんが確認中でございます。 사고 직후 공항 활주로 4개가 모두 폐쇄된 가운데 밤 9시가 넘어서야 일부 재개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하네다 공항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등 일부 여객기는 나고야 공항으로 회항하거나 결항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비행기가 결항돼서 대체 비행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쉽지 않아가지고 내일 직원들 출근하면 대체 항공을 조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외교부는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10시 반 국회에서 비공개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상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같은 시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통령실 신년 인사회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 모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건설이 오늘 채권자 설명회를 열고 자구안과 경영 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이 자구안 이행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청문회에서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과 재무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의 정상화 방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4,800여 명 감소한 34만 4천여 명으로 정시 모집으로는 21%인 7만 2천여 명을 선발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첫 경기까지 이제 2주도 남지 않은 카타르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어젯밤 전지훈련지인 아부다비로 떠났습니다.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김민재가 포함된 우리나라 황금 세대는 64년 만의 우승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밤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도 수백 명의 팬들이 모여 환호성으로 대표팀을 맞이합니다. 팬들의 응원에 힘을 얻은 선수들은 환한 표정으로 전지훈련지 아랍에미리트로 떠났습니다. 앞서 열린 출정식에서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을 목표로 내건 대표팀은 주먹을 불끈 쥐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특히 생애 첫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철기둥, 김민재의 각오가 남다릅니다. 아시안컵 목표는 우승입니다.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재의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 넘게 넣고 있는 손흥민과 황희찬, 그리고 샛별 이강인까지 황금 세대의 우승을 향한 열망은 어느 때보다 더 큽니다. 특히 숙적 일본과는 설 연휴에 열리는 결승전에서 만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민들에게 설 선물로 우승을 약속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설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기쁨으로 또 행복한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전지훈련지 아부다비에 입성하는 대표팀은 영국에서 출발한 손흥민과 황희찬과 함께 오후에 곧바로 첫 훈련에 나섭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경복궁에 낙서 범죄가 일어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공공장소에서 낙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서울 9호선 지하철 여관에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낙서가 발견됐는데요. 이런 낙서 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통로입니다. 벽면 10여 미터에 걸쳐 검은색과 빨간색 스프레이로 법과 정치 등을 언급한 낙서가 쓰여 있습니다. 한밤중 누군가 낙서를 해놓고 달아난 겁니다. 읽어볼 수 없을 만큼 이상하게 써놨더라고요. 나쁜 사람들 와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깜짝 놀랐다고요. 발견 직후 낙서 제거 작업이 이뤄졌고 30여 분 만에 모두 지워졌습니다. 낙서가 지워지긴 했지만 자세히 보면 곳곳에 번진 자국이나 이렇게 반점 같은 낙서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낙서가 발견된 지 약 5시간 만에 70대 남성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고 개인적 관심사를 표현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경복궁 외벽 낙서 훼손과 이번 사건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방범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처벌이 약한 탓에 낙서 범죄가 잇따르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방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죠.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장소나 행태도 그렇고 유사한 범죄이고 그리 중한 처벌이 내려지리란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경찰은 70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거주지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 동종 전과로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는데 전자발찌는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승합 차량에서 내린 형사들이 주변을 수색합니다. 건물 뒤편으로 달려가 탐문하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 50분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남성 A씨를 경찰이 수색하는 모습입니다. 자세가 형사들인데? 누가 봐도 티나잖아.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쫓아 집에 들어갔고 범행을 저지른 뒤 약 4시간 뒤에 도주했습니다. 신고가 이뤄진 지 약 3시간 만에 남성은 이 노래방 비상계단 쪽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동종전과로 지난해 9월부터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법무부와의 공조로 전자발찌 위치값을 추적,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있더라도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특별 준수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전자발찌를 마치 범죄 예방의 그 만병통치약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왜곡된 성적인 생각 자체를 제대로 개선 교화하는 것과 함께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생후 7개월 된 딸을 살리고 숨진 아버지의 사연,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화재 당시 유독한 연기를 막아주는 방화문이 열려져 있어 피해는 더 컸습니다. 일주일 만에 같은 단지를 다시 방문했는데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보도에 심동욱 기자입니다. 화마가 집어삼킨 아파트에서 유독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아파트에서 대피하던 주민 한 명이 이 연기를 마셔 숨지는 등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방화문이 열려 있어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확산한 게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MBN 취재진이 일주일 만에 불이 난 아파트 옆동에 다시 가봤습니다. 23개 층 가운데 5개 층의 방화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되니까 매번 열고 하니까 마치 그 현관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이 되잖아요. 이웃끼리 맞고 사는 느낌이 나니까. 방화문을 꼭 닫아달라는 안내문이 무색하게 문은 열린 그대로입니다. 자전거도 치워지지 않아 비상시에 발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열어놓은 세대들은
닫아놔도 항상 또 열어놓으세요. 불편하신 거는 저희도 알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뭐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지난 2022년 3월 화재로 한 명이 숨진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에도 가봤습니다. 25개 층 전부 방화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인력 부족으로 현실성에 떨어지는 단속보다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면서도 기능적으로 하려면 시설적인 보강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쪽에 기꺼이 이제 돈을 낼 수 있느냐? 아파트 방화문 관리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다음 달 말까지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최근 북한이 우리나라의 모든 영토를 점령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남북 관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우리 군은 동부와 서부 모든 전선에 걸쳐 전방 부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맞섰습니다. 감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란히 선 전차들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포탄을 쏟아냅니다. 눈이 녹은 진흙밭을 거침없이 달리는 전차가 목표물을 조준해 격파합니다. 새해 첫 근무일 군이 제2군단 예하 모든 부대가 참여한 동시 통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적이 도발해 온다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직강 끝 결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 전역에 걸쳐 15개 부대가 한날 한시에 동원된 훈련으로 그간 군단 단위로 각기 진행됐던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훈련은 적포탄이 우리 영토에 떨어진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고 적의 발포 지점을 식별하고 대응 사격을 실시하는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적이 도발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적의 심장까지 끝까지 기동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전면전까지 거론하며 연일 무력 충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현 단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폭탄으로 강대강이 아니라 언행에 신중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할 때라고. 군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 결전태세를 확립하고 적 도발 시 강력한 대응을 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저격하며 대한민국 안보 불안이 일상이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전력 확보에 정당성을 부여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신년사를 통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런 윤 대통령 신년사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김 부부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 담화를 내고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 일상사가 된 건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공로라며 비꼬았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북한이 핵전력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부여해줬다고 공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소멸해야 할 주적으로 규정한 덕분에 진짜 적이 누군지 명백히 할 수 있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윤 대통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교묘하게 비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라며 그간 시간을 허비했고 반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공헌한 특등공신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 결론을 통해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는 등 북한의 위협 수위는 더욱 고조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대구를 정치적 출생지자 우리 당의 기둥이라고 표현한 한 비대위원장은 총선 이후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보수의 상징 대구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장합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대구는 정치적 출생지이자 우리 당의 기둥이라며 대구 경북을 치켜 세웠습니다. 정치를 처음 하는 저에게 충고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에 정체되거나 매몰되면 안 된다. 대구 경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장관 시절 대구를 찾았던 한 비대위원장은 2달도 안 돼 다시 보수의 텃밭 대구를 방문해 지지층 결집을 나섰습니다. 앞서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천만 국민 문법을 쓰겠다 선언했던 대전을 찾은 한 비대위원장은 총선 이후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질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총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상한 사람 몇몇이 이런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흔들릴 정도의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이런 자산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습니다. 경부선 집토끼 다접기에 나선 한 비대위원장은 오는 4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드디어 내일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에버랜드는 쌍둥이들이 엄마 아이바오와 함께 실내 방사장 나들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쌍둥이 판다의 건강을 고려해 관람 시간과 인원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판다 푸바오를 돌봐온 사육사에겐 최근 비난 댓글이 잇따라 동물원 측이 삭제 조치에 나서는 일도 있었는데요. 야외에 있던 푸바오가 내실에 있는 엄마 아이바오와 쌍둥이 동생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리를 내는 모습이 공개되자 푸바오와 다른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는 등의 불만 댓글이 올라온 겁니다. 이에 강철원 사육사는 현재 푸바오의 독립 완성 단계에서 소통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서로 혼란과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우 공효진 씨의 남편인 가수 케비노 씨가 지난달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어제 공식 SNS를 통해서 케비노가 한국을 기반으로 음악적 활동 영역을 넓히고 아내와의 안정적인 한국 내 가정 생활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입대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의무 중 하나이기에 특별히 외부에 입대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케비노 씨와 배우 공효진 씨는 2022년 10월 미국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요. 케비노 씨의 입대로 공효진 씨는 결혼 약 1년 2개월 만에 이른바 곰신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마트에서 4살 아이가 납치될 뻔한 아찔한 장면이 CCTV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9일 플로리다주의 한 마트. 영상에는 한 남성이 가족과 함께 쇼핑을 하던 아이의 손목을 잡고서는 어디론가 끌고 가려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당시 이를 본 가족 중 한 명이 아이를 바로 끌어당겨 다행히 납치를 막았고 아이는 놀란 듯 가족의 품에 숨었습니다. 용의자는 마트에서 달아났지만 영상을 분석한 경찰에 의해 1시간 만에 자택에서 체포되는데요. 결국 이 남성에게는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불법 감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 가족에게는 소름 끼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 같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올해 미국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 속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심입니다. MBN이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집값 전망은 엇갈렸지만 전세 가격은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최윤영, 이승민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MBN이 부동산 전문가 5명을 심층 설문조사했습니다. 먼저 올해 집값 전망을 보면 지방은 대부분 하락을 예상했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5명 중 2명이 2에서 3% 상승을 예상했는데 금리 인하와 입주 물량 감소, 분양가 상승이 그 이유로 꼽혔습니다. 입주 물량 감소가 지금 예고되고 있고요. 분양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기준 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최대 4%까지 하락을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었는데요.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PF 부실 여파가 강타하면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금리와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고요.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우면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사야 한다면 언제가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상승과 보합을 예상한 전문가는 1분기나 상반기 급매물을 추천했고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신혼부부나 출산가구는 혜택이 많아진 청약을 해볼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전세 가격은 입주 물량 부족으로 한 목소리로 오른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왜 의견이 일치했는지 이승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단지는 입주가 한창 진행 중인 서울 강남의 6,700가구 아파트입니다. 보통 이 정도 대단지가 들어서면 전세 가격은 떨어지는데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2달 전보다 오히려 1억 원에서 2억 원 높아졌습니다. 이 단지를 마지막으로 1년간 서울에서 대단지 입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단지가 강남에 공급이 안 되니까 이 매물이 조금 소화가 되고 나면 또 이제 오를 수 있다고 봐야죠. 부동산 정보업체를 통해 확인한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1,000여 가구입니다. 지난해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나마 7,000가구 이상이 동남권에 몰려 있고 아예 제로인 권역도 있습니다. 젊은 직장인 전세 수요가 많은 마포구는 올해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포를 포함해 서울 13개 자치구도 같은 상황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이 2에서 3%, 많게는 5%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거에 가장 간단한 메커니즘은 전세를 누군가 빌려줘야지 구할 수 있는 건데 빌려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전세가가 뛰면 갭 투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어 연말로 당겨질 것으로 보이는 12,000가구 둔촌주공 재건축 입주 때까지 가격을 안정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에서는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상원 의원들이 속속 트럼프 지지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대세인 데다 일찍 줄 서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현재까지 연방 상원의 공화당 의원 49명 가운데 18명이 트럼프 지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의 약 37%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겁니다. 연방 하원 의원은 2년이지만 상원 의원은 6년마다 선거가 이뤄지면서 그동안 트럼프 지지에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가운데 과반 이상 지지로 압도적 1위를 달리면서 일찍 지지하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공화당에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일찌감치 친트럼프 대열에 합류한 상원 의원은 오는 15일 첫 경선을 앞두고 승리가 분명해졌다며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to ge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volved. He owes it to the American people to fix a broken border. And when I say broken, what do I mean? I mean really broken. 다만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 일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인 3분의 1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적법하게 당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 당선이 적법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62%가 그렇다고 답해 2021년 12월 조사 69%대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의 68%는 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의사당 폭동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지난 대선보다 사회가 더욱 분열된 상황 속에서 오는 11월 5일 바이든과 트럼프의 경쟁으로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한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바다로 강으로 뛰어드는 강심장들. 혼자 한다면 만류의 대상이지만 모두가 함께라면 그야말로 축제장이죠. 네덜란드의 특별한 새해맞이 현장으로 가보시죠. 앞다퉈 바닷물로 뛰어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좀 보시죠. 한겨울에 수영 대회라도 열린 걸까요? 얼핏 보기에도 꽤 추운 날씨지만 다들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한데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근의 소도시 잔드보르트. 새해 첫날 이렇게 빨간 모자와 수영복만 입고 바다에 뛰어드는 전통이 있답니다. 축제를 사랑하는 네덜란드 사람들, 바다뿐만 아니라 강과 호수 등에서 매년 새해 다이빙 축제를 벌인다고요. 이날 기온과 바다의 수온은 모두 영상 8도 정도였다고 하네요. 한 번쯤 큰맘 먹고 도전해 볼만도 하겠죠?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새해 잘 팔리는 유명 제품들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최대 10%까지 가격을 올렸던 에르메스는 새해 첫날부터 스테디셀러로 꼽히는 로퍼의 가격을 20만 원 올린 174만 원으로 책정했고 도마뱀 가죽 샌들은 100만 원 이상 가격을 올려 350만 원대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품 시계 롤렉스도 일부 모델 가격을 8% 이상 올렸고 프라다와 샤넬도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실손보험만 믿고 병원을 갔다간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으면 보험료가 늘고 적으면 줄여주는 4세대 실손보험 차등제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기준 100만 원 미만이면 기존 보험료가 부과되고 100만 원 이상 비급여 의료를 이용했을 경우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새 2조 원 넘게 늘며 692조 원을 넘겼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 6천억 원이나 불어나 증가세를 이끌었는데 개인 신용대출은 1조 2천억 원 줄었습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증가폭은 10월과 11월보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올스타 투표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박지현과 신지현, 일명 쌍지현 자매가 올스타전 당일 미친 폼의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올스타전을 앞둔 두 선수를 이규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생애 첫 올스타전 팬투표 1위를 기록한 우리은행 박지현. 지난해 올스타전에서는 1위를 하면 삭발을 하겠다며 파격 공약을 했지만 올해는 1위를 예견한 듯 자체 제작 티셔츠를 팬들에게 나눠주겠다는 현실적인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오빠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좀 재밌게 공약을 내비치고 싶어서 만약 제가 삭발 공약을 또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약간 좀 불안해가지고. 지난해 팬투표 1위에서 올해 2위로 밀려난 하나원큐의 신지현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박지가 솔직히 1등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1위를 해서 잘 큰 것 같고요. 팀 핑크스타와 블루스타의 주장을 맡은 두 선수는 올스타전 때 선보일 화려한 댄스로 장외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역대 최초로 아산에서 열리는 이번 올스타전에서는 한국과 일본 유망주, 이른바 라이징 스타들이 이순신 체육관에서 격돌하는 만큼 치열한 승부도 예상됩니다. 올스타전에서 올스타답게 다양한 모습과 팬분들과 즐길 수 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올스타 많이 보러 와주세요.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고요. 제주 산지와 영남 서부 곳곳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 산지에 최고 10cm, 남부 내륙에 최고 5cm, 중부 내륙과 산지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되고요. 서울에는 약한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은 대기질도 좋지 못하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전북, 광주는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서도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이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2도, 대전 1.4도, 부산은 5도로 평년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 5도, 대전과 전주 6도, 대구는 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